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인생성형가가 점술가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철학관 하는 사람이냐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철학관을 운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 인생을 얼굴을 성형하듯이 바람직하게 멋지게 바꾸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창한 인생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작은 연습, 작은 발걸음, 오늘 하루하루를 어제보다 더 낫게 만드는 그런 일을 도우려고 합니다. 오늘 역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연습이 전공을 이긴다. 전공보다 연습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재능이 꼭 필요한 영역을 대라 하면 대개는 예능과 체육을 듭니다. 몸으로 하는 운동, 역시 재능이 있어야지, 타고나야지 신체 구조가 발달 그 단계를 이렇게 연습을 통해서 건너뛰고 숙달시키고 그런 것이 체육은 아무나 못한다. 그래요. 신체를 타고나야 되죠. 그리고 역시 체육에서 마음도 중요하니까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나 뛴다고 100m 선수가 되는 거 아니고 마라톤 선수가 되는 게 아니죠. 신체 구조가 이를테면 심장이 약한데 하체가 약한데 어떻게 마라톤을 하겠습니까? 음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4대 엔터테인먼트사 기획사를 이끌고 있는 이수만, 박진영, 양현석, 그리고 방탄소년단으로 유명하죠 요새 방시혁, 이 사람들 보면 정말 재능이 중요한가? 예술에서 냈다. 가수 내지 댄서 내지 작곡가 출신입니다. 전부 다 음악에 관여했던 사람인데 음악이 정말 재능이 필요한 영역인가? 타고나야 하는 것인가 음악을?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출신을 보면 금방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음악 전공한 사람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예술과 조금 관련 있는 전공을 한 사람이 방시혁, 서울대 미학과 나왔으니까요. 미학이라 하면은 철학과의 한 분야로서 하위 단위죠. 근데 미학과 진중권 유명하고 김지아 미학과 출신이죠. 아름다운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미학. 말 그대로 아름다움에 대한 학문이죠. 아름다울 미.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술도 거기에 들어가죠. 특히 미술이든 음악이든 뭐. 약간의 관련성이 있을 따름이지 나머지는 이수만 농대, 동업경제든가요? 농대 나왔어요. 박진영, 자연대든가요? 지질학을 연구한 사람이요. 지질학은 세상에 노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삼라만상을 모두 연결하면 자연에서 음악이 나왔고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다. 그렇게 말하자면 지질학 하는 사람이 뭐 노래하고 또 기획사 경영하는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양현석 공대입니다. 그럼 공대 나온 사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니 공고예요. 공고. 광명 공고. 음악하고는 아마 상관이 없다고 볼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가수로서 작곡가로서 오늘날 한국 4대 기획사라고 할 만한 쟁쟁한 기획사를 이끌면서 유명한 가수들을, 세계적인 가수들을 배출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얘기할 거냐고요. 그것은 그들이 음악을 전공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경영을 전공해서가 아니라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예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해서 그 예술가의 길을, 예술 경영의 길을 걷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부단히 그만큼 그들이 전공은 안 했지만 연습을 했고, 연습을 통해서 자기 세계를 구축했고, 그리고 제자를 양성하는 단계까지 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안목이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세계적인 그런 안목을 지니게 되었죠. 박진영 같은 사람은 이론가로서 또 대단합니다.
우리가 민족팔이, 민족에 국한해가지고 그것으로서 먹고 살려고 하고 그것을 세계까지 나가서 펼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민족에 국한해서는 세계적인 음악을 할 수 없다. 예술은 민족도, 국경도, 인종도 초월해야 된다. 그런 의식을 펴서 우리나라 뭐 문학인들도 그런데 되게 다른 예술가들도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고 하면서 민족으로 자꾸 담을 쌓고 그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이론을 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진영은 가수로서도 기획사 경영자로서도 그리고 예술 이론가로서도 손색이 없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연세대 출신입니다. 경영, 예술, 그리고 사회적 안목까지도 갖췄다는 얘기죠. 그래요. 이수 많은 서울대 농대. 박진영은 연세대 지질학과, 그리고 양현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광명공고, 그리고 방시혁은 서울대 미학과. 야, 그러고 보니까 스카이 출신들이 많네. 양현석이야 이제 공고 거기에서 학력을 그쳤지만은 그렇습니다. 예술을 하는데도 체육에도 머리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머리가 돌아가야 현실을 읽고 파악하면서 바로 결정해서 자기 행동을 심신일체를 시켜서 이렇게 펴야 하잖아요. 그게 수시로 일어나야 되니까 살아있는 이 경기에서 역시 다른 사람과 팀플레이를 하면서 그리고 개인기를 발휘하려면 역시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되죠. 그런 차원에서 바탕 지식이 경험과 아울러 이렇게 퓨전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역시 예술에서도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공부 잘하면 그만큼 인생 바탕을 다지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부를 너무 중시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렇게 예술 분야에서도 공부 못 해가지고 사실 예술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저도 많이 봤습니다. 공부하기 싫으니까 음악 한다. 그런데 그 길로 계속 가는 사람들은 매우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되게 그 길을 잘 알기 때문에 너 가다가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리고 부모의 지원도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이 전주에서 논술학원을 하면서 그 예술고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제 수능을 조금만 잘하면 좋은 대학에 가기에 유리한데, 그래도 실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실기 선생을, 특수한 선생을 지방에서는 이 레슨 선생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서울로 올라가니까 정말 레슨비가 장난이 아니고, 그리고 이 악기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갖출 만한, 뭐 이를테면 뭐 가야금이다, 검은고다 하면 누가 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명품을 만드는 그런 장인들이 있거든요. 어떤 장인이 만든 어떤 가야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주는 잘못하면서 그 악기 판단은 잘하거든요. 우선 보이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어떤 악기 갖추는데 이를테면 뭐 몇백만 원, 심지어는 몇천만 원 뭐 이렇게 하고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레슨 받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 레슨 선생이 너 좀 더 연습해야 되겠다 하면은 2시간 연습하러 갔는데 3시간, 4시간 하면은 하루에 이를테면 뭐 20만 원 올려보내면 될 것을 40만 원, 50만 원 올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를 하면 집안이 일시에 망하고, 자식을 예술계로 보내면 집안이 서서히 망한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참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전주에서는 그런 선생을 구할 수 없고, 서울에서 쟁쟁한 선생한테 이렇게 가서 레슨을 받으려면 그 비용이 일주일 단위로 들어가는데 서민들은 감당하기 힘든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재능이 받침돼가지고 계속하면 좋으련만, 그렇게 해서 실용음악과 가고 무슨 전공을 하고 음악과 가지만, 아까도 봤듯이 음악을 통해서, 그리고 이 기획사 경영을 통해서 이름을 떨치는 사람 보세요. 전공하고 상관없이 어찌 보면 미친 사람,
그 예수를 즐기는 사람, 실제로 길게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기를 향상시킨 사람, 그 사람들이 주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실용음악과가 우리나라에 몇십 군데라는 것을 학원하면서 알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1년이면 뭐 기천명이 나오겠죠. 기천명. 작게 잡아도. 근데 그 기천명이 전부 다 예술계로 가지도 않을 뿐더러 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뜹니까? 스타로 부상합니까? 하늘엔 그 많은 별이 있고 하늘은 높고 별은 많지만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별되기도 별따기도 그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비전공자가 왜 이렇게 뜨는가? 사실은 전공한 사람보다도 비전공한 사람이 오히려 자유롭고 창조적이고 그리고 결핍을 느껴서 부족함을 느껴서 더욱더 노력해봤자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부족함을 알고 노력하는 사람, 즐기면서 자유롭게 뭔가 창의력을 발휘하는 사람 못 당하더라고요. 전공자보다 어설프게 전공의 틀에 매인 사람보다 어설픈 선생 밑에서 계속 규제만 배운 사람보다는 비전공한 사람으로서 어떤 선생이든지 세계적 선생을 골라서 배우고 그리고 자기가 배우는 것을 즐기면서 전문성을 추구하는 그 비전공자가 오히려 더 유리한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멀리 갈 것도 없이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은 국어교육을 전공했고 국어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지금 만 62세를 넘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글 좀 쓴다고 했고 대학에서도 무슨 대학에서 그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상 그걸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꾸준히 쓰고 또 쓴다고 썼어요. 그리고 20살 접어들면서는 학원을 그만두고 정말 글쓰기에 전념한다고 이렇게 10년 넘게 열심히 쓰고 또 쓴다고 연습하고 또 연습한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부족합니다. 잘 못 씁니다. 말과 글을 통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156회째 157회째네 이게. 그렇게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이 연습이 다음에는 명품을 낳는 그런 연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연습하고 그리고 매회 연습하고 다음 명작을 낳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명작 그것도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찍습니다. 그래요. 인생에는 연습이 통하지 않죠. 그렇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는 연습이 통하잖아요. 그 연습을 통해서 작은 성취를 이루고 그 성취가 쌓이면 큰 성취가 되고 그것저것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비전공했다고 실망할 것도 아니고 전공했다고 우쭐댈 것도 아닙니다. 국어국문 관련 창작 관련 사람들 1년에 역시 몇천 명 나올 겁니다. 예술하겠다는 사람 전공자 아마 예술로 다 포괄하면 몇만 명 나올 겁니다. 외국어 전공했다는 사람, 컴퓨터 전공했다는 사람 분야마다 수천 명씩 나오지만 외국어 전공한 사람 앞에 가서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외국인 무서워합니다. 오히려 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다는 걸 잘 알아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도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심신이 위축되는 겁니다. 더 못해요. 자유롭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도 아는 사항을 자기도 연습해서 못하는데 그거를 남들이 더 기대 높게 요구하는데 저 사람 음악 전공한 사람이니까 미술 전공한 사람이니까 국문학 전공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더 못 쓰는 거예요. 글을 남한테 보여줘가지고 그 평가받는데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연습을 통해서 자기 수준을 높이는 것인데 그냥 연습하고 있는 그 작품을 보면서 에이 전공했다고 야 별것 없네. 전공자가 이게 뭐야. 근데 연습 안 하고 그냥 명작을 낼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근데 수많은 그 비난과 무시와 모욕을 둘러쓰고도 내가 이것을 좋아해가지고 이것을 즐기노라고 연습을 하고 또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니까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상대의 기대는 높고 사실은 자신의 기대도 높고 그런데 연습하고 또 연습해도 이게 올라가질 않아요. 수준이. 이를테면 10년 동안 해도 이렇게 바닥 기다가 그 뒤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곡선을 그리는 게 대개 인생이요, 예술이요, 문학이요, 음악이요, 미술입니다. 근데 이걸 못 참는 거예요. 이 바닥을 기는 기간을. 그게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나는 재능이 안 돼. 역시 나는 바탕이 안 돼 있어. 역시 나는 핏줄이. 나는 전공을 했다고 하지만 이 지방 3류대에서 나는 역시 선생들이 안 된다고 했고 부모도 안 된다고 했어. 그래 내가 봐도 자기 기대도 할 만한 감이 아니야.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외국어 전공어 뭐 국어 전공인의 예술 전공자 중에 질비하고 또 질비합니다. 연습도 안 하고 잘하려고 하는 마음.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평가는 잘하니까. 그래서 국어 전공, 국문학 전공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디서 나오면 이 전공자답게 이 직업병이 있어요. 뭐 이 평가는 잘하고 뭐 조금만 틀리면 그냥 신랄하게 비판하지만 제 수준은 그렇게 또 볼만한 수준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즐기는 자, 전공 유무를 떠나서 즐기는 자가 계속해서 연습할 수 있고 계속 연습을 하는데 비전공자한테는 뭐 그렇게 기대할 게 없잖아요. 그래 뭐 비전공자인데 저 정도 노래하면 저 정도 그리면 그래 그 정도 쓰는 거 참 대단하다. 전공도 아는 사람이 이러니까 오히려 용기를 얻어서 계속하게 되고 그들이 유명한 가수가 되고 기획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전공을 했든 안 했든 전공보다 중요한 게 연습이니까 꾸준히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상대들은 연습 없이 성공한 것 같아요. 왜냐면 유튜브에서도 자기가 연습 몇 번 안 하고 성공한 듯이 이야기해야 천재 취급을 받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 천재를 중시하잖아요. 신동을 중시하잖아요. 근데 그가 어떤 계기에 이 길로 접어들게 되었고 어떤 동기를 계속 붙들고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서 무릎이 깨지고 발이 깨지고 발이 부러지고 허리가 아픈 그 가시밭길을 맨발로 걸어가는 광야의 그 외로운 고독한 방랑자의 길을 얼마나 많이 걸었는가 하는 거기에서 사실은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갈리는 거거든요. 근데 비전공자가 그 무명의 시절, 광야의 시절을 견디는 데는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니까요. 왜? 그 사람은 전공 안 했으니까 바탕부터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봐줄 측면이 많고 스스로도 나는 전공 안 했으니까 나는 부족해. 나는 결핍 요소가 많으니까 하고 또 해야 돼. 남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허사치레야, 인사치레야 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 말에 만족하지 말고 그 말 듣고 자족하지 말고 자유하지 말고 항상 부족함을 깨닫고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런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제고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이 연습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연습이. 왜? 아까도 봤듯이 연습은 고독한 거예요. 혼자 해야 돼요. 유명한 가수가 와가지고 너 보니까 발성하는 거, 발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배와 이 가슴, 목 쓰는 것, 그리고 이 뭐 뒤까지 활용하는 것, 그거 잘해야 돼. 하고 잘해. 코치 한마디 던져주고 하면 그거 2년, 3년 연습해도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잘 안 고쳐져요. 이게 습관이 어디로 갑니까? 3살 버릇이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안 고쳐지거든요. 근데 외롭게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독한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면 마음대로 안 돼요. 저도 글 써서 지금 10몇 년째 계속 먹고 살려고 하지만 처음에 1, 2년 그때는 마음은 금방 쓰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줄 알았어요. 마음은 이렇게 높은데 손은 낮아요. 이른바 안고수비. 눈은 높지만 손은 낮아요. 눈은 보는 눈은 글 보는 눈은 말 듣는 귀는 높아요. 그렇지만 손으로 써보면 낮고 또 낮아요. 안고수비.
마음은 원이로되 심신이 안 따라간다니까요. 신체가 안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역시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안 돼. 그리고 자원이 많이 듭니다. 아까 그 음악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봤듯이 글 쓰는 것도 역시 시간이 인생인데 그 인생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정력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회비용을 수없이 치러야 되잖아요. 저도 50대를 그렇게 보냈는데 어찌 생각하면 참 그래요. 그리고 한 사람도 가끔 그런 얘기해요. 이 인생의 황금기를 그렇게 좀 헛되게 보낸 듯하다. 그 얘기를 들으면 저도 조금 허전하고 그렇잖아도 인생 무상인데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제가 좋아해서 선택한 길, 제가 하고자 하는 길, 그리고 제가 그 길에서 괜찮게 한다고 생각해서 열매는 못 냈지만 계속 했기 때문에 후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마음대로 안 될 때는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은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 남이 안 알아줘요. 무명 시절에는 죽어도 안 알아줘요. 안 도와줘요. 오히려 비난해. 새끼 참 쟤 안 돼. 어느 남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불안하게 생각하면서도 안 되기를 바라면서도 안 되면 고소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렇게 넌 안 돼. 하고 알아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무시하고 깔보고 그래요. 성과를 안 보여주면 아예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려요. 그럴 때 그 모욕감, 그 무시감을 견디는 거 보통의 자존감으로는 보통의 회복 탄력성으로는 이게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연습은 재미가 없어요. 김연아가 계속 뛰어서 2바퀴 3바퀴 돌라고 하는데 공중에서 이게 재미있습니까? 엉덩이가 찌고 다치고 허리까지 무리가 오고 이게 평생의 그 고질병이 될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5바퀴 돌고 싶지만 2바퀴 도는 것도 3바퀴 도는 것도 힘든데 그게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어요. 목표가 뚜렷하니까 동기가 뚜렷하니까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자기와의 투쟁을 계속 벌이니까 재미가 없어도 그 확인한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척 속도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계속 바닥을 기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논술 지도하면서 학생들 거 보면 학생들 수준이 올라갔는데 내가 올라갔다고 하면 학생들 인정을 안 해요. 저는 아직도 바닥입니다. 그래요. 남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면은 비아냥거리고 그냥 이렇게 칭찬을 통해서 이렇게 부추겨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 생각돼요. 자기가 보면 아직도 바닥인 거예요. 바닥. 그래서 이 자기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잘 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항상 자기는 자기를 낮게 평가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서양식으로는 막 자기를 높게 평가하고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고 낮게 평가하도록 이 프로그램화 돼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서 진척을 못 느끼더라도 남이 옛날에 비해서도 많이 늘었다. 그럼 제 방송 보고 친구들도 가끔 그러고 초반에 비해서는 참 용됐다. 많이 변했다. 그러면 조금 이제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할인해서 듣기는 하되 조금 나아졌는가 보구나. 그래 하면 될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유혹을 견디고 시련을 견디려면 목표가 뚜렷하고 철학이 뚜렷해야 되죠. 그리고 때로는 자기를 인정해야 되죠. 못난 자기라도 발전이 없는 자기라도 제자리에 머무는 자기라도 그래 너는 연습을 통해서 이 분야에서 성과는 못 냈지만 그래도 너는 그 인생을 그렇게 내 마음대로 향유해봤잖아. 연습을 통해서 내 재능을 확인해봤잖아. 그리고 연습을 통해서 때로는 괜찮아지고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 그래 괜찮아 하면서 연습을 통해서 재능을 발견하면 이제 발전하는 것이고 연습을 통해서 재능의 한계를 느끼면 이제 포기하고 방황하는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예체능 그쪽으로 나가던 사람들이 재능의 한계를 느끼고 포기하면 이제 갈 곳이 힘들어요. 운동하는 사람들 보세요. 대부분은 이제 야구나 이렇게 생명이 긴 것도 있지만 30 안팎에 이게 승부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25살에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하면
그때까지 인지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무원 가겠어요?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그리고 체육계 몸이 이렇게 있는데 이를테면 군사문화, 상명하복문화 있는 그런 식으로 또 대인관계를 갖고 그러면 이게 여러모로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지장이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 방향전환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예체능이. 그래서 예체능 한다고 하다가 인생 참 우여곡절을 겪는 사람들도 많은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성공에 대한 학설은 참 매우 많죠. 재능이다, 노력이다, 예정설, 위인 예정설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거다. 또는 유전설, 피 물려받는 거다. 노력설, 뭐니 해도 노력하는 사람 못 이긴다. 또는 연습해야 된다. 환경이다.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뭐니 해도 주제가 연습이니까 연습이 중요합니다. 유전, 환경 다 중요해요. 재능을 타고나는 분야도 있어요. 말할 것 없죠. 그렇지만 연습을 통해서 자기가 그것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영역에 따라서는 연습이 최고인 영역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전공 안 했다고, 때를 잘못 만났다고, 운이 나쁘다고,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 남 탓하고, 때를 탓하고, 운을 탓하고, 심지어는 자기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탓하지 말고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전공에 매이지 말고, 또는 비전공했다는 그 열등감에 매이지 말고 훨훨 날아가기 바랍니다. 2월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다는 것은 열심히 연습하다는 것이다. 지금 성과를 못 낸다는 것은 아직도 연습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인생에서는 연습이 없지만 내가 하는 일에서는 연습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연습을 통해서 내 하는 일에서 열매를 하나씩 내면 그 열매가 쌓여 내 인생이 된다. 결국은 인생도 연습으로 통하는 측면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면서 열심히 연습하기 바랍니다. 인생성형과 정영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